실제로 굉장히 꽤 많습니다. 꿈에는 봉합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색. 여기는 몇 번으로 꼬매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아, 진짜? 오. 안녕하세요 캐스트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새벽부터 뭔 일이래요? 새벽 아니고 아침 7시 5분 전. 보통 이제 레지던트 일과라고 하면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쁘다는 게 수술이 7시 반에 들어가면 환자 보고를 7시 반 전에 끝내야지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6시까지 끝내려면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드레싱을 맞아. 시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라서 요 시간이 제일 빡세고 바쁘고 이제 딱 뭔가 첫 수술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조금 한가해지는 그런 전공의의 스케줄인 것 같아요. 이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친구 믿고 멀리 왔는데 정말 너무 불안하다. 힘듭니다. 불안해. 이게 힘들죠. 여러분 이게 극중이라서 이런 환자를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일부러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굉장히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많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1년차 때 응급실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주말 같을 때 애기들이 얼굴 다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흉터가 덜 남기 위해서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꼬매고 싶다라고 해서 꿈에는 봉합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봉합 수술을 하는 걸 되게 보셔야겠대요. 뭐 사실 1년차라 그러면은 봉합이 괜히 엄청 서투르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잘 꼬맬 때고 맞아요. 제일 많이 꼬맬 때 나름 이제 꼬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조금 도가트죠. 이제 올라오는 시기인데 이거를 꼭 이게 보셔야겠대요. 그때 저는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임프레션이 세가지고 미국에서 약간 오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서 보시면서 검색. 여기는 몇 번으로 꼬매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아, 진짜? 오 안내 보냈어? 그거를 꼭 보셔야겠대. 오. 그러니까 나는 막 그때 나는 완전 화내면서 그러면 무조건 내보냈는데. 네, 일단 저분은 VIP예요. 맞아요. VIP인데 교수님이 자기를 하루 종일 케어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일단 있으신 분이고 심지어 저 환자는 교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교수님인 줄 모르죠. 전공인 줄 알고 있어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어른들의 인식은 이제 의사들이고 교수님이면은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어야지 명의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또래만 되어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 자리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배워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사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 불러달라 그랬는데 간호사 왔다가 맞아. 그래서 그러면 엄청 속상하죠. 그리고 이런 VIP들이 그게 있어요. VIP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VIP라서 우리는 더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를 오히려 뭔가 빵꾸가 나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VIP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VIP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보고 싶다. 그치. 딱 끓이면 더 맛없게 나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라서 제일 무시 많이 당하는 인턴 선생님들. 인턴 선생님들은 무시 많이 당해요. 네. 레지던트한테 무시당하고 교수님한테 무시당하고 환자한테. 병동에서 무시당하고 병동에서는 말은 병동 간호사들한테 간호사한테 무시당하고 왜냐하면 의사 면허 딴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의사가 됐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해보니까 너무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서 3D. 자괴감이 많이 들 때죠. 네, 그래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쁘게 잘 봐주시고 그러면은 더 좋은 진료와 서비스로 보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다음 수술 다음 장면 갈게요. 흔한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제가 교수님 김수정 산모 애기 지금 익스터널 오스에서 발도 만져지고 코도 빠져서 응급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고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응급수술이라 죄송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참 느낀 게 응급수술 어레인지 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구나 주민아 선생님이. 저 정도면 진짜 엑설런트한 진짜 훌륭한. 전공이에요. 대학병원에 수술실이 있잖아요. 근데 수술실이 그냥 환자를 끌고 간다고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데이타임, 그러니까 낮 시간인데 낮 시간에는 모든 과가 다 수술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에는 수술방이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방을
우리 과가 들어가겠다고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하고 또 하나는 수술을 들어가기 위한 마취과 선생님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해주실 마취과 선생님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민아 선생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바로 요거를 진행을 잘하는 아주 훌륭한데 아주 훌륭합니다. 요거를 잘 못하면 저는 이제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엄청 혼나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엄청 이상적이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성형외과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성형외과는 조금 요거 방 어레인지 할 때 힘들어요. 부탁 계속 해야 됩니다. 제발 방 좀 열어달라고. 네, 그래서 제 동생이 마취과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런 걸 어레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마취과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힘이 셉니다. 병원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동생한테도 수술 좀 잘 열어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가실게요. 술 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겠니요. 여기 수치가 다 나오는데 피검사에도 다 보여요. 술 얼마나 드셨어요? 조금 반 정도. 명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닷새를 5일을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시작하면 새벽까지. 일단 술이 제일 지금 생명에 크리티컬한 상황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해서 계속 술을 드시는 건데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환자가 내가 이제 수술을 잘 해놨는데 환자가 이제 의지만 가지고 술을 끊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못하면 내가 수술한 게 말짱 꽝이 되는 상황이고 환자는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심지어 간이식은 딸들한테 2명의 딸들한테 한 번씩 받은 상황인데 이런 분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자괴감이 들죠. 저희는 물론 이렇게 막 심한 뭐 생명이 위중한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막 염증이 심한 구축골을 재수술을 해드리고 나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저희가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꼭 한 분씩 계시거든요.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염증이 많이 다시 생기는 분이 계세요.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진 빠집니다. 진 빠지죠. 이 상황은 결국 우리 조산 아이가 그러니까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자마자 이제 생체 활력 징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소아과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도 좀 끌고 가서 극중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아기를 살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애초부터 1화에서 봤다시피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쉽지 않은 상황에 결국은 사망을 해서 저거를 전달하는 의사의 입장도 굉장히 떨릴 것이고 사실 받아들이는 보호자의 입장은 훨씬 힘들 텐데 의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래도 차분히 받아들여 주시는 게 되게 그래도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또 산모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는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산모마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의사는 진짜로 선의로 한 결정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서 조금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쪽으로 보호를 더 많이 개인 병원에 있는 선생님보다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개인 병원에 있는 선생님이다?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산부인과 교수님처럼 했다가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가서 소송까지 가서 엄청난 합의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겪어보신 선생님이라면 절대 그런 결정 못 하실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게 좀 많죠. 생각해볼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산부인과나 성악과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아기 잘못했구나. 너무 안 좋죠.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내가 돌봤던 환자가 안 좋게 되는 것도 엄청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또 여보세요? 오빠. 익순아, 오늘 수술 들어갈 때는 기계 달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힘든 수술이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심장이 너무 잘 뛰고. 또 이 준환이랑 송환. 최송환은 수술이 잘 돼서 기분이 엄청 좋아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현실 고증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요. 그냥 사실 며칠간의 일과의 가장 메인 이벤트가 잘 되냐 안 되냐 요 차인데 이거에 따라 의사들 기분이 진짜 극과 극을 달리죠. 수술이 잘 되면 괜히 너무 기분 좋아서
또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걸 티내진 않으려 그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막 너무 또 좋은 척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냥 당연히 약간 하는 것처럼. 약간 웃어. 입꼬리가 실룩실룩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물론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고 뭐 이걸로 인해서 막 엄청난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축복받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의사들이 냉혈한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환자분이 내가 돌봐준 환자분이 잘 되면요 저도 기분이 엄청 좋고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수술하다가 정말 죽거나 그러면 약간 죄책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의사들은. 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약간 성형외과를 좀 한 것도 있어요. 아, 생명하고. 네, 생명이랑 저희 아버지가 신경외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많고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성형외과를 한 것도 있습니다. 나는 충격받았던 게 신경외과 인턴을 돌 때 신경외과는 이제 응급수술이 많이 터지는데 뇌출혈 환자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치프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수술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10명 중 1명만 말짱이 살아서 나옵니다. 9명은 죽거나 마비가 되실 거예요. 그치만 수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그렇게 받고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걸 보고 저 형은 진짜 엄청 멋있는데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탈과들은 그 중압감이 장난이 아닐 걸로 멋있습니다. 생각이 되죠. 네, 대학병원에서 보면 실제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봐도 엄청 멋있어요. 멋있고 약국해요. 강남에서 깨끗해. 해요. 강남에서. 좀 교수님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도 될까요? 자리 한번. 아 실제로 근데 있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이제 저 VIP 보호자가 최성호 교수님한테 반한 거죠. 그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장면인데 많이 있었나요?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치.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만나시는 분 계신가요? 있구나, 실제로. 꽤 있어. 꽤 있고 근데 저거를 실제로 저런 식으로 해서 나는 소개를 받았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절대 안 봤을 겁니다. 그치. 절대 안 봤을 거야. 왜냐면 병원 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호자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공이거든요. 근데 전공이랑 이제 친해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막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신단 말이죠.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있기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환자 보호자랑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환자 보호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래요. 만약 여기서 번호를 교환한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힘들죠. 김 선생, 나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약 뭐 먹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아줌마 표정이 지금 약간 눈에서 지금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죠. 아까랑 다릅니다. 무시해서. 아까 무시하다가 자 그래서 오늘 또 2화 점점 갈수록 시즌 1보다는 약간 좀 드라마적인 재미보다 실제적인 반영을 좀 더 과감하게 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최송화 교수 차에 이제 커피를 딱 놓고 가는 장면이 있어서 뭔가 좀 그래도 잘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장겨울 있으시고 군인 있으시고 추미애. 추미애 난 좋은데. 추미애 선생님 아마 개원하시면 대박 나실 케이스. 잘 되죠. 장겨울 선생님은 교수님 하시면 좋으실 것 교수님 같고.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